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앞선 시간에 배웠던 반데르발스의 상태 방정식에 대한 민필드 이론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필드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작용하는 통계역학 시스템의 물리적인 성질을 근사적으로 계산하는 아주 편리한 그런 이론인데요. 이제 민필드 혹은 우리나라 말로는 평균장 근사라고 부릅니다. 반데르발스 이론이라고 하는 게 상호작용하는 그런 실제 기체의 연력학적 특성에 대한 이제 이론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기체 분자의 상호작용을 레나 존스 포텐셜로 이제 우리가 기술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숏 레인지 리펄전, 그 다음에 롱 레인지 어트랙션으로 이런 이제 특징이 있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숏 레인지 리펄션하고 그 다음에 롱 레인지 어트랙션만 있으면 돼서 이제 많은 경우에 기체 성질을 계산을 할 때 이런 레나 존스 포텐셜을 사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그 특징만 살려서 이런 포텐셜을 사용하기도 해요. 자, 여기 이제 인피니트 포텐셜 월이 있어서 거리가 R0 이하로는 절대 못 가게, 여기 이제 무한대 포텐셜, 뭐 이런 포텐셜도 사용하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계산하기 편리한 여러 가지 다양한 그 포텐셜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지금 이제 평균장 이론을 설명할 때 레나 존스 포텐셜을 사용하지 않고, 사실은 포텐셜 함수의 모양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개념적으로 이렇게 거리가 R0 이하로 접근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이제 이런 포텐셜 하에서 이제 이론을 설명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어요. 그리고 노테이션을 이제 LJ라고 썼는데 교과서의 노테이션과 이제 맞추기 위해서 phi R이라고 부를게요. 인터랙션 포텐셜이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통계역학을 기술해 봅시다. 그럼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필요한 것이 에너지 함수가 필요하죠. 전체 시스템이 이제 페이지 스페이스에서 어떤 특정한 역학적 상태에 있을 때 그 개의 전체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가? 그럼 이 개의 전체 에너지는 키네틱 에너지가 있을 거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여태까지 무시해왔던 입자들 사이의 상호작용 에너지. 상호작용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입자들 쌍에 대해서 인터랙션 에너지를 다 더한 게 되겠죠. 2분의 1을 이제 붙인 거는 모든 것에 대해서 썸메이션 하면 항상 인터랙션 에너지가 2번 더블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2분의 1을 쓴 거고요. 자, 이제 중요한 게, 자, 이 부분 때문에 문제가 얼마나 어려워지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어요. 직접적으로 이제 파티션 펑션을 한번 써봅시다. 파티션 펑션은, 그러면 얘는, 자, 우리가 어떤 적분을 해야 하냐면, 플랑크 상수의 3n승, 그 다음에 여기 모든 입자의 위치에 대한 3차원 적분, 그 다음에 모든 입자의 운동량에 대한 3차원 적분, 그래서 유기한 차원 페이지 스페이스에서 이걸 적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적분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모멘텀에 대한 적분은 금방 쉽게 할 수 있네요. 모멘텀에 대한 적분은 지수함수에 보면 서로 다른 입자의 모멘텀이 다른 누구와도 상호작용을 하고 있지 않죠. 커플되어 있지 않으니까 각각의 모멘텀에 대한 적분은 우리가 앞에서 그냥 이상기체에서 해왔던 적분과 똑같은 그런 이제 적분이 되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포지션에 대한 적분이 문제예요. 이제 포지션에 대한 적분이 문제인데 왜 이게 문제냐면, 상호작용이 없을 때에는 각 입자가 가질 수 있는 공간의 부피가
전체 박스의 V였죠. 그래서 이제 적분이 쉬웠는데 여기에서는 제가 R1에 대해서는 적분할 수 있는데 근데 R2에 대해서 적분하려고 봤더니 이미 걔는 다른 그러니까 어떤 한 특정한 R에 대해서 적분하려고 하면 나머지 모든 입자들의 위치가 이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적분이 이제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입자의 위치, 두 번째 입자의 위치, 세 번째 입자의 위치, 각각의 입자들의 위치에 대해서 독립적인 적분이 아니라 동시에 적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이런 파티션 펑션을 계산한다는 것이 이제 불가능해요. 아주 특별한 경우만 제외하군요. 그래서 불행하게도 이거 우리가 이 exact calculation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사적인 이론을 이제 도입을 할 텐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 평균장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민필드 티어리. 민필드 티어리는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도입을 할 수 있는데 책에 나온 방식대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파티션 펑션을 계산하는 이유는 프리 에너지를 계산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선 이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의 프리 에너지를 이제 계산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뭘 계산해야 되냐면 물론 파티션 펑션의 로그를 취해도 되지만 이제 걔는 연력학적으로 평균 에너지 빼기 T 곱하기 S였죠. 엔트로피. 자, 그런데 아이디얼 가스에서는 이제 에너지가 얼마였냐면 2분의 3 NKBT였고요. 그 다음에 엔트로피 함수는 얘는 어떻게 적히냐면 NKB의 이제 로그 자, 이렇게 돼요. 자, 이건 여러분 이제 교과서에 6장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지난 학기 노트를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게 이제 아이디얼 게 상호작용이 없을 때예요. 그러면 이제 평균장 근사에서는 상호작용의 효과를 적절히 도입을 해서 이 엔트로피와 에너지 함수를 이제 근사적으로 구하려고 해요. 자, 그 중에서 이제 이 엔트로피 파트에서 보시면 여기에 이제 V분의 1이 나오는데 이 V분의 1이 왜 나온 거죠? 왜 나온 거냐면 이 파티션 펑션을 계산할 때 모든 입자들의 위치를 다 더할 때 그럴 때 각 입자에 대해서 한 번씩 적분할 때마다 부피가 튀어나오니까 V의 n승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나온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제일 쉬운 거는 이 엔트로피를 이제 이렇게 써보는 겁니다. 이제 엔트로피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제 반데어발스 기체에 대해서는 부피 대신에 자, 이렇게 될 것이다. 왜 부피 대신에 V 빼기 NB를 썼냐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다른 입자들이 이미 차지하고 있는 다른 입자들보다 하고의 거리가 R0보다 더 가까워질 수 없으니까 부피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라고 했죠. 입자들이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이제 부피가요. 그래서 입자 하나당 B만큼의 그런 부피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전체 부피 중에서 돌아다닐 수 있는 적분 중에서 그만큼을 빼야 되는 거니까 입자가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은 V 빼기 NB가 되겠죠. 그래서 엔트로피가 이렇게 낮아질 것이다. 뭐 굉장히 리즈너블하네요. 자, 이거는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에너지를 계산해야 되겠죠. 에너지의 평균값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에너지의 평균값. 반데어발스 이론 혹은 이제 민필드 티어리에서 에너지의 평균값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키네틱 에너지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의 합이었고 그것의 평균값을 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키네틱 에너지는 여기는 아무런 근사가 없이 얘는 2분의 3 NKB T가 돼요. 왜 그런가? 앞에 이제 파티션 펑션의 정확한 꼴을 적어드렸지만 모멘텀에 대한 적분은 그냥 다 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실제로 정확히 계산 모멘텀 파트에 대한 적분은 다 할 수 있고 그 때문에 키네틱 에너지는 이상기체와 똑같아져요. 아니면 그냥 사실 이걸 정확하게 이제 수식을 통해서 진짜 2분의 3kBT다라고 보이는 건 조금 어려운 작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물리적으로 생각합시다. 키네틱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인데 상호작용은 이제 키네틱 에너지의 크기를 변화시키지 않는다. 자, 그렇게 그 정도로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랙션 에너지가 제일 문제인데요. 자, 얘는 한번 써봅시다. 자, 평균을 계산하는 거는 이제 덧셈과 순서를 바꿀 수 있으니까 자, 내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이건 뭐냐면 이제 여기 입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내가 이제 모든 쌍들의 에너지를 다 계산해야 되는데 모든 쌍들의 에너지를 다 계산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여기 쓴 식의 표현인데 내가 그러니까 뭐 여기서 계산한다 그러면 얘네들의 인터랙션 에너지, 이 인터랙션 에너지, 인터랙션 에너지 이걸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너무 많으면 오히려 설명하기 힘드니까 이 정도만 쓰자. 이렇게 인터랙션 에너지 모든 짝들 사이에 인터랙션 에너지를 다 계산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계산하는 거는 이렇게 계산하는 건 또 뭐랑 같냐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여기다 더하기 내가 어떤 특정한 입자 하나를 선택을 해요. 특정한 입자 하나를 내가 1번 입자라고 부릅시다. 뭐 1번이어도 되고 2번이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자 그럼 얘는 그리고 여기다가 내가 이제 여기다 J는 1번이 아니다 하고 자 이렇게 쓰면 뭐가 되는 거죠? 얘는 특정한 1번 입자 그 1번 입자가 다른 입자와의 인터랙션 에너지의 총합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 원래는 모든 페어들을 다 고려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다 곱하기 n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야 같아지겠죠. 여기서 n을 한 이유는 자 1번 입자의 평균 에너지, 그 다음에 2번 입자의 평균 에너지, 3번 입자의 평균 에너지 다 같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앞에 썸메이션 i를 뺐는데 썸메이션 i를 빼면서 그냥 전체 곱하기 n 해주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특정한 1번 입자의 포텐셜 에너지를 계산해서 그것에 n배만 하면 된다. 이제 이런 뜻이고요. 거기다 이제 여기다 요걸 좀 더 표시하면 자, 이 공간상에는 이제 입자들이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으니까 내가 그 다른 모든 입자, 첫 번째 입자, 다른 모든 입자들의 상호작용을 쓸 때 2번 입자, 3번 입자, 4번 입자 오십시오. 그래서 걔네들의 인터랙션 에너지를 다 써도 되겠지만 내가 이제 이렇게 해도 될 거예요. 공간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써도 되겠네요. 이렇게. 자, 이건 무슨 뜻인가요? 자, 앞에서 쓴 식은 1번과 2번, 1번과 3번, 1번과 4번 인터랙션 다 더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여기 전체 공간을 잘게 쪼개는 거예요. 잘게 쪼개서 1번이 여기 있는데 1번 입자가 여기 있는데 자, 여기에는 입자들이 몇 개가 있나? 그게 바로 요거고요. 그럼 여기에 있는 입자들은 나랑 상호작용 에너지가 얼마냐? 그게 바로 요거고요. 그럼 이제 요 칸에는 입자들이 몇 개 있나요? 그럼 여기와 여기 에너지는 얼마인가요? 이걸 다 더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잘게 쪼갠 요 영역에 입자들의 평균 개수가 얼마냐? 그러면 에너지의 평균 값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안에 입자들이 막
분포하고 있을 텐데 우리가 여기가 바로 이제 각 지점에서 입자의 평균 개수죠. 이 평균 개수는 그냥 내가 V분의 N이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입자들이 N개가 부피 Vn 공간에 쭉 분포하고 있으면 가장 확률이 높은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입자들이 균일하게 분포할 때가 되겠죠. 그렇죠? 균일하게 분포하니까 모든 칸에서의 입자의 밀도는 다 똑같을 거고, 따라서 n 나누기 전체 부피 하면 이게 이제 입자의 밀도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이게 더 이상 이제 공간의 의존하지 않을 테니까 적분 바깥으로 뽑아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적분 바깥으로 뽑아내면 자, 이게 남죠. 그렇죠? 그럼 이건 뭐냐면 어떤 기준점 R0라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R1이죠. R1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모든 공간에서의 인터랙션 포텐셜을 다 적분하는 거예요. 다 더하는 거죠. 그럼 아까 인터랙션 포텐셜에 어떤 모양을 쓰기로 했냐면 자, 이런 모양을 쓰기로 했었죠. 이런 모양. 자, 이 모양을 쓰기로 했었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를 내가 모든 공간에 대해서 다 인터랙션 포텐셜 에너지를 다 적분하는 거예요. 단 요 바깥에서만 적분해야 되겠죠. 왜냐면 요 안은 갈 수 없는 영역이니까. 그럼 저 바깥에서 다 적분을 하면 이 적분값은 양수가 되겠어요? 음수가 되겠어요? 이 적분값은 음수가 되겠죠. 왜냐면 롱레인지 어트랙션 있는 부분만 적분을 하고 있으니까 음수인 영역에서 적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값을 이제 어떤 상수, 음수의 어떤 상수가 될 텐데 그 값을 내가 그냥 E-2a라고 부르고 다음에 a는 양수라고 생각하겠어요. 2를 붙인 이유는 그냥 앞에 2분의 1이 있기 때문에 그 2를 생략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일련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이제 뭘 얻었냐면 이 상호작용하는 기체의 에너지를 계산했어요. 근사적으로 계산했는데 2분의 3 n kBT 마이너스 V분의 n 제곱 a 자 이렇게 됐죠. 그렇죠? 그럼 이제 앞에 했던 걸 다 주워 모으면 프리 에너지를 이제 계산할 수가 있겠고요. 프리 에너지 반데어발스 프리 에너지는 에너지 빼기 일단 에너지 적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T 엔트로피. 엔트로피는 이제 아까 이상기체에 있는 엔트로피에다가 부피만 이렇게 쓰기로 했었죠. 여기 n 그다음에 람다 q. 람다 q 이제 온도와 기체 분자의 질량 뭐 이런 것들에만 의존한 숫자였고요. 여기 이제 2분의 5 이렇게 됐어요. 자, 이게 민필드 근사에서의 반데어발스 기체의 프리 에너지가 되겠어요. 자, 그럼 프리 에너지를 구했으니까 우리가 상태 방정식도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상태 방정식을 페이지 넘기지 말고 여기다 한번 옆에다 써볼게요. 자, 여기다 상태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반데어발스 압력은 항상 프리 에너지를 부피로 편미분하면 됐었죠. 그렇죠? 온도와 입자의 개수를 그대로 유지하고 여기 이제 프리 에너지 펑션이 있으니까 내가 이 미분을 할 수 있어요. 자,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이제 부피에 관여하는 양이 여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있네요. 그래서 이제 거기 맞춰서 미분하면 되겠는데 일단 앞에 있는 애를 미분하면 자, 마이너스 V제곱
n제곱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 부분을 이제 미분을 하면, 쟤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얘는 자, 이렇게 되나요? 네,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바로 뭐예요? 요게 바로 뭐예요? 자, 요게 바로 뭐냐면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 그 물리적인 아규먼트, 롱레인지 어트랙션, 그 다음에 숏레인지 리퍼션에 기반해서 직관적으로 썼던 이 상태 방정식과 똑같아졌죠. 그렇죠? 여기가 똑같아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리적 직관을 이용해서 썼던 그런 이제 상태 방정식 그대로 얻었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엔트로피에서 부피를 뭐 적당히 이렇게 줄여줬다. 그럼 뭐 굉장히 그럴듯해요. 근데 에너지에서도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일련의 스텝들을 보시면 뭐 상당히 뭐 흠잡을 데 없을 것 같은데, 자, 근데 이제 이것은 이제 이런 이론을 민필드 이론이라고 부르는데요. 민필드 이론은 정확한 이론이 아니라 근사적인 이론인데, 어디에서 근사가 들어가 있을까요? 어디가 제일 크루셜한 근사가 될까요? 자, 혹시 여러분 아실까요? 여기서 이제 제일 크루셜한 근사가 뭐냐면 이제 바로 이 파트가 되겠어요. 이 파트가 이제 제일 중요한 근사가 되겠어요. 자, 여러분 이제 이 파트가 왜 가장 중요한 근사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자, 다음 클립에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